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면접이죠. 또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가셔야 되는 공공기관이 있어서 여기 한번 같이 알아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무조건 접해보셨을 기업이죠. 바로 한국도로공사인데요. 도로공사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타이틀을 이제 좀 어떤 연봉으로 좀 갖고 가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공공기관 강의안을 좀 준비하면서 어찌됐건 저는 연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연봉을 말씀드렸고 도로공사도 이제 연봉을 말씀드리는데 이 연봉은 사실 저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뭐 연봉이 다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연봉은 거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디서 일을 하건 내가 일하는 데가 좀 제일 힘들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이게 금융치료가 그래도 조금 된다면 그래도 내가 돈은 좀 만족스럽게 받으니까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돈까지 적게 받으면 정말 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연봉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의 면적 그 연봉을 찾아보니까 4,280이더라고요. 뭐 많으면 많다. 많은 연봉은 아니죠. 뭐 적으면 적다. 요즘 물가에 비교했을 때 아니면 뭐 적당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앞에 자리가 이제 4자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8월 1일 날에 올렸었고요. 요거 같이 보면서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공사의 연봉을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꾸준히 이게 상승하느냐가 중요하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성과상여급, 요 부분이 포함이 된 거고, 경영평가 성과급, 요거는 이제 영어로 반영된 부분인데, 뭐 요게 받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죠. 도로공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운영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 개발, 운영, 관리. 좋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도로교통공단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전국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요거죠. 스마트 교통 인프라 확장하고, 그럼 얘는 뭘로 돈 벌까? 고속도로 이용료?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휴게소죠. 휴게소의 땅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휴게소 가보시면, 사실 저는 뭐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처음에 강의할 때는 휴게소마다 들려서 어디가 맛집일까? 또 한창 개그맨 그 이영자 씨가 뭐 휴게소 음식점 맛집 해가지고 뭐 한창 떴을 때 이래저래 다니긴 했는데 저는 휴게소는 이제 거의 가서 먹는 경우는 없고 아주 배고픈 경우 제외하고 그리고 휴게소가 또 의외로 비싸요. 그리고 맛의 편차가 좀 커가지고 저는 요즘 좀 덜 가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어떤 상점이라고 할게요, 리테일. 그들이 이제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휴게소를 가보면은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업체들이 뭐 이렇게 다 도로공사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곳은 CJ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곳은 뭐 풀무원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수증을 떼보시면 거기 고속도로 그 사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 통키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고속도로 한 번쯤은 타보셨을 테니까 도로공사는 무조건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PT 면접, 직무 면접, 인성 면접, 토론 면접 최악이죠. 싫어하는 면접들은 다 갖다 붙여놓은. 근데 면접관은 즐겁죠. 여러분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전략을 좀 갖고 왔고요. 첫 번째 면접 구조죠. 도로공사 면접은 이 사람이 착한가 스펙이 좋은가 아니죠. 총 네 가지 유형. PT, 직무, 인성, 토론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에는 두 가지죠. 여러분이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적인 부분을 검증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신입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울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공공기관에 좀 맞는 인재인가, 공공기관스러운 인재를 좀 찾으려고 하는, 즉 인성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주고 분석한 다음에 3분 정도 발표하고 꼬리 질문. 그래서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내용을 구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논리력, 그 다음에 구조와 사고, 그 다음에 시사 이해,
도로공사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면접이니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PT 면접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뭐 하는 거다? 보고하는 거다. 회사 가셔서. 그래서 그거 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직무 면접은 어찌됐건 면접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의 요 자기소개서 기반된 내용을 요 직무 쪽이랑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과 직무의 연결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 이해도, 그 다음에 실행력,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직 적합해야 되겠죠. 또 가치관 중심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공청렴, 이런 직업윤리 조금 생각해 주시고,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갈등 대응, 뭐 책임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보기 싫은 면접이 토론 면접이죠. 이거는 팀 단위의 찬반 선택형 주제 토론인데, 결국엔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협업을 하실 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가, 그 다음에 내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가, 타인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잘 보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보는 면접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토론 면접은 가급적이면 좀 스터디를 통해서 그룹으로서 여러분이 좀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혼자서 충분히 다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PT 면접부터 볼까요? 자, 한국도로공사의 PT 면접은 공기업 면접 중에서도 가장 사고력을 날 것으로 평가한다. 로우로 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어떤 면접력을 정말로 아주 뭐라고 할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진 주제를 20분 안에 분석하고, 오히려 주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죠. 그 다음에 A4 한 장으로 내용 정리한 다음에 면접관 앞에서 한 3분간 발표 진행합니다. 날카로운 꼬리 질문이 이어지며 여러분이 만드신 내용의 논리적 빈틈,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그래서 내가 발표 내용을 준비할 때 어떠한 뭐 꼬리 질문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시는 게 사실 좋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리 내가 숨겨놨다가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긴 합니다. PT 면접은 이 아이디어가 좋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제시된 문제를 어떻게 잘 읽어내냐, 어떤 틀로 구조화해서 풀어내는지, 그 다음에 결국엔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현업에 계신 분도 이거를 20분 안에 분석하고 3분 안에 발표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잘할까요? 못해요. 여러분이 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거에 대해서만 계속 무엇인가 챌린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뭐 괜찮은 거예요. 요런 부분들이 말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너 이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거 맞냐? 그다음 어쩜 저렇게 논리적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내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리적 구성이 부족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스토리라인을 말로 설계하는 능력, 구조화시켜서 이게 면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주제 2개 중에 1개 선택하시고 20분 준비하시고 3분 발표하시고 뭐 질의응답. 이 질의응답을 이제 어떤 걸 받느냐. 여기서 이제 토론이 들어가는 거고요. 발표 방식은 A4 용지 기반의 요약 발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요약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죠. 서술형으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앉은 채 진행 가능하고요. 평가 요소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그다음 논리적으로 어떤 대안을 잘 짰는가, 그다음에 그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가. 근데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또 매몰되지 마시고 전 논리적 구조화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시간도 좀 잘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PT 면접의 중요한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하시는 컨설팅에서 요청하시는 가장 많은 게 PT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또 따로 했는데, PT 면접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첫 번째가 문제를 어떻게 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현상만 반복하면 단답형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구조화 사고를 하자. 문제의 맥락은 뭘까? 내가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힘을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까지 가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라라고 한다면 단순 홍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휴게소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사람들이 왜 휴게소를 안 와? 휴게소 하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뻔한 그런 게 아니라 기능을 좀 변화시키자. 그 다음에 서비스 경험을 개선시키자. 아니면 로컬 경제. 그래서 어떤 휴게소를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뭐 식단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과 믹스시켰던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럼 문제의 맥락에서 원인 분석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좀 연계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현실성 플러스 도로공사의 역할 고려하는 건데, 현실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사실 경력직 면접에서는 이게 중요하고요. 신입직 면접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제안보다는 실행 가능한 단계적 대안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예산, 법률, 이해관계자, 조직 규모 등을 고려 실현 조건을 말할 수 있으면 좋죠. 야, 너는 뭐 그것까지 조사해 왔냐? 근데 이건 경력직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는 플러스 되면 좋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업무 범위, 건설 운영, 휴게시설, 스마트 톨링 등을 잘 파악해서 좀 연결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무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을까? 요걸 좀 한번 다양한 자료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사실 뭐 잘 돼 있긴 한데 뭐 꼭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이종 산업과의 어떤 결합도 괜찮으니까 그런 말랑말랑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뭐 기출했던 걸 기반으로 제가 좀 표현을 다양화시켰는데요. 공공조직 전략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다양성과 포용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아까 봤던 시설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서비스 전략 제시. 그다음 뭐 인사 쪽이다, 뭐 기획 쪽이다라고 한다면 조직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 인력의 이탈을 줄이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뭐냐? 사회 이슈 관련된 거는 교통정치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안전확보 중요하죠. 터널 내 점검 작업 중 작업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뭐냐? 기술 활용은 스마트로 가고 있죠. 5G 통신 기술이 도로 운영과 유지 보수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랑 효과는 뭐냐 등등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좀 플러스 알파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AI랑 함께 주제 만드셔서 좀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어떤 흐름을 좀 제시한다면 첫 번째 문제 정의하는 거죠. 휴게소는 교통 편의시설을 넘어서 지역 경제 서비스 거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금방 간다. 또 매출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 그다음에 인식이 좀 약간 정체돼 있다라는 문제가 존재하죠. 그럼 왜 그럴까? 원인 분석하는 거죠. 시설이 너무 낡았다. 기능이 너무 획일화돼 있다. 정보가 별로 없다. 지역 연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해결 전략으로서 콘텐츠형 휴게소를 전환하자. 스마트 기능을 도입하자. 홍보를 개선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조건, 요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인데 예산은 이렇게 짜면 좋겠다. 운영사업자한테 협조는 이렇게 얻자. 지역지자체랑 이렇게 협업하자. 그랬을 때에는 뭐 결론은 항상 좋은 거일 거니까. 그래서 뭐 요거를 서론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뭐 3번, 4번, 그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보다는 3가지 서론, 본론, 결론이 좋을 거예요. 그 서론에다가 어떤 내용, 본론에다 어떤 내용, 결론은 어떤 내용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꼬리 질문이에요. 꼬리 질문. 그래서 어떤 꼬리 질문이 나오는지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실행 가능성이죠. 어떤 예산 구조를 전제로 했나요? 그 다음에 대안간 비교. 이거 말고 다른 접근을 하셨는데 왜 그랬나요? 정책 연계. 어떤 정부 정책이나 법률과 충돌하거나 연계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직접 실행 가능한 부분은 뭘까요? 만약에 실패했어요. 원인이 뭘까요? 이런 질문들 날카롭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대답해주면 점수를 얻게 되는 거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구조를 짜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직무 면접인데 사실상 직무 면접은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자소서에 작성한 활동, 협업 경험, 위기 대응 사례.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사에서의 역할은 뭐냐? 자신의 경험 중에 공공기관 업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는 뭐냐? 인프라 관련 기술 도입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냐? 협업 중에 발생했던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가 뭐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자소서를 보셔서 그 경험들이 도로공사 쪽이랑 연계되는 게 아니라면 이 경험을 내가 말한 이유가 뭐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스타 기법으로 정리를 하시되 도로공사 직무 핵심, 건설, 유지관리, 교통 운영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브릿지를 좀 잘 놔주시고, 그다음에 문장 그대로 암기하지 말고 대화형 구조, 이거는 이제 구어체를 좀 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장 중심의 판단력, 이건 문어체잖아요. 그래서 도로 유지 보수의 민첩성 요구와 연결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잘 해주실 테니까. 그럼 4단계 인성면도 마찬가지죠. 뭐 공정성, 청렴성, 공공성을 뭐 본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뭐 이러한 질문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반영되지 않았을 때 민감한 상황에 대한 대응 기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스트레스를 받는 이건 어차피 다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면접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성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요. 그걸로 캐치하는 게 더 큽니다, 인성 면접은. 단순히 이런 질문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다 정답을 맞췄다고 인성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인성이니까 그거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 토론입니다. 토론 면접인데요. 토론 면접은 논리 설득력, 경청 태도, 공익적 시야가 동시에 관찰되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주제죠. 주제는 뭐 노후 교량을 보존할 거냐, 아니면 전부 때려 다시 지어야 되냐, 재건축해야 되냐, 스마트 톨링 전면 시행은 시기상 적절하냐, 명절에 무료 통행 정책은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 재밌겠죠. 심야 시간대 휴게소에 로봇 셰프 도입은 필요한가, 유유부지를 지역 공공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유유부지란 것은 휴게소 보면 여러분 다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유유부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주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럼 뭐 이거에 대한 뭐 답을 막 찾는다라기보다 나는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해 놓은 거, 반대해 놓은 거. 내 얘기하고 상대방이 내 얘기에 대해 반박할 때 상대방 의견에 대해 반박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핵심 전략은 입장을 설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럼 그거를 논거 구성해야 되겠죠. 경제성, 안전성, 효율, 수용성 등 여러분 안에 어떤 축을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라는 게 있어야 될 거고,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하실 때는 무조건 반박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아 맞다, 이런 면에서는 맞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 등등의 그런 내용. 결론은 뭐 단일화니 어렵다라고 한다면 절충안 제시하셔도 좋고 현실성을 부각하셔도 좋고, 근데 보통 찬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찬반으로 끝나거든요. 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토의냐 토론이냐에 따라 좀 달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리 이런 여러분이 이론적인 거 백날 외워봤자 토론은 한번 해보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꼭 한번 토론 면접은 해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도로공사는 문제를 발견하고 설명하고 함께 풀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도로공사와 연관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유관 전공 아니면 없어요. 근데 꼭 유관 전공만 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도로공사 같이 해서 가신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 절대 아니었습니다. 도로공사가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다 갑니다. 면접관도 제가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면접관들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약간 좀 넉넉하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 경험을 찾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좀 겁먹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도로공사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럼 나는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잘 연결시키시고, 앞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또 특히나 토론이라 PT에서 질의응답할 때 상대방의 의견 잘 존중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PT와 토론이 있어서 되게 어려운 면접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른 분들도 어렵고요. 여러분이 쉬우면 다른 분들도 쉬워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스스로를 믿고 잘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잘 보시고요.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